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대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수입 조사료 역시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국산 조사료의 경우에는 작년 동계 작물이 생산이 20% 이상 감소를 했고 가격도 상승해서 조사료 수급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부역축협에서 금강 하천부지에 들풀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전국에 홍보하고 한우에 많이 먹이는 이탈리안 라이브러스보다 생산비가 50% 이상 절감이 가능한 들풀 이용 확대를 위해서 오늘 시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자생하고 있는 들풀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생산 기반별로 주로 이렇게 식생들이 조금 다양하게 촬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하천에는 대부분이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하천에는 갈대가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억새가 또 있는데 억새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간척지도 있지만 주로 보면 산지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들풀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또 생산 기반이 휴경지, 그러니까 휴경지라든지 아니면 유휴지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는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피하고 발행이, 우리는 말로 하면 발행이 같은 경우 잡초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발행이는 사료가치를 분석하면 상당히 좋은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발행이를 자사료 전용 품종까지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수기는 대부분 다 우리가 들풀로 이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름작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에 가급적 생산해서 재배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사료가치 이렇게 쭉 봐도 보면은 물론 볏짚보다는 적게만 벤다고 그러면 상당히 T레인이나 그런 사료가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들풀을 이용할 때 보면은 가장 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면 적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양가 많을 때 이왕이면 베는 게 현재로 이용하는 데 가장 좋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하천부지에 어떤 풀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1년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11년도에 안성천이라는 경기도의 안성천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봄, 여름, 가을 다 이렇게 쭉 계절별로 봤는데 가장 거기서 보면 하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갈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갈대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용하는 게 생산이 지금 시스템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갈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하천이나 간척지 둘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육기는 5월하고 7월이 가장 주요 생육기고요. 실제 출수기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꽃이 이렇게 피게 되겠습니다. 수확적기는 보면은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갈대 같은 경우는 한번 베고 나면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결과를 소출해낸 것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 두 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건물수량하고 이렇게 보면은 가서와 건물수량을 이렇게 사료가치 같이 평가해본 결과 아무래도 6월 이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여기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써가는 게 갈대 같은 경우는 가장 사료가치도 좋고 건물 생산성도 높았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생갈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경작행위나 아니면 뭐 비료라도 못 주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료 시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갈대 같은 경우에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질비료 요소를 주게 되면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를 하게 되면은 생육일 보통 갈대 같은 경우는 이름 보면 이루지장 거의 한 4월 하순부터 올초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이때 비료를 주게 되면 아마 사료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또 생산성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지에서 말하는 억새입니다. 억새는 말 그대로 우리 산지나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억새축제까지 하는 억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억새는 거의 뭐 갈대하고 생육기나 뭐 수확적기 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수확적기에서 보면 억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 그때 이제 사과치를 분석해 봤더니 볏짚보다 더 못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7, 8, 하여튼 생육하고 있는 7, 8월 때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근데 억새는 갈대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번 베고 나면 재생력이 갈대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번 수확하는 걸로 이렇게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들꿀인데 폐하고 발행이 강아지꿀 이건 말 그대로 휴경지에서 아니면 놀고 있는 날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잡초라고 수산농가에서 자주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료 가치로 보면은 갈대나 그 억새보다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령피 같은 경우나 반행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그 저사령 전용 품종으로까지 만들어서 미국에서 많이 제재하고 있는 품종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재생도 상당히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 번 해치할 수 있어서 만약에 휴경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보만 된다고 하면 이런 작물들을 재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서 이렇게 피를 생육해서 직접 뿌려가지고 이렇게 직접 수확하고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들풀이, 피가나 발행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갈대나 억새 같은 경우는 사일리지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초도 잎이 가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는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천부지에서 2011년부터 12년까지 하천부지에서 진짜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직접 저사료가 생산이 가능할지를 검토한 시험 결과인데요. 동계작물, 하계작물 다 나눠가지고 한번 연중으로 작물을 돌려가면서 한번 생산성을 검토했습니다. 재배 조건은 화학분이나 테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제초제도 전혀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검토한 결과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한 12톤 정도 건물량으로 정도 생산을 했었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 생산량은 워낙 이제 비료나 전혀 저희가 테이프를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보다 한 3에서 한 40% 정도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하계작물도 동일하고요. 실제로 하천부지 저사료 생산 사례인데 지금 제일 많이 좀 그래도 알려진 거는 소양호 아시죠?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 보면은 거기는 계단위로 연맥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양호가 봄에 뿌려가지고 소양호가 그게 만수가 되려고 하면 장마가 다 지나야 그 상류까지 찬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천부지에 들어가서 직접 연맥을 생산해서 거의 브랜드화다시피 해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